조국 전 대표의 행보와 말이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2030 남성을 두고 국어화되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죠. 극우화되어 있는 20, 30대 남성도 국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20, 30대 남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극우화되어 있는 부분은 용인할 수가 없죠. 제가 교정교화가 안 된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면복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고, 근데 그 사면복권의 특혜를 받음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은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반성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나왔을 때 겸손한 표현들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무슨 개선 장군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활용점정으로 이번에 갑자기 2030 세대에 대한 훈계를 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조국 사태에 의한 그런 피해자일 수 있는 2030 세대에게 2차 가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2030 남성들에게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묶어서 저희는 드렸는데 물론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의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치인으로서 고민하겠다는 얘기지만 그 앞에 전제 2030 남성이 극우화됐다는 걸 일반화했거든요. 그렇죠.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좀 다소 거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칠게 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예, 2030은 아무래도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갈라치기 수법으로 굉장히 한 타겟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지금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때리거나 민주당과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을 더 세게 때리자. 민주당보다 더. 그렇죠. 국민의힘을 더 세게 때리고 더 진보적인 얘기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갈 때 자신이 그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세게 때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조국 혁신당 쪽으로 온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괜히 민주당을 견제하려다가 지금 한석도 없이 정당에서 퇴출돼 버린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민 비조가 있었잖아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었는데 지방선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다 내고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어떤 지분 협상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략이 먹히려고 한다면 민주당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더 민주당보다 더 때린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혁신당에서 혁신정책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제 새로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전략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것이 조국 전 대표가 이런 강경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소관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진보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의 원톱으로 자기가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진보 진영의 원톱으로 나서겠다는 시도 자체가 왜 나오느냐.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보 진영도 흔들릴 수 있다. 비록 정권을 잡고 있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비상시기가 온다면 누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한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조국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사면 직전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점을 걱정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사면돼서 나오면 자기가 축구 골대 제일 앞에 가서 막 스트라이커로 활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원톱 스트라이커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프라인 정도로 빠지고 조국 전 장관이 그 앞에 와서 설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놓고 조국 전 장관 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지난 대선 때 혼자 힘으로 가기보다는 뭐 여러 연합 세력이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대선 주자도 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후원 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결과인데 그렇지만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이 대통령의 의도는 연합 정치를 통해서 예. 그리고 진보가 전부 연대를 통해서 더 탄탄한 진보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사면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은 결국 그런 의도가 없었겠죠. 빨리 나와서 내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빠진 것 같아서 오늘도 사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걱정을 넘어서 비판인데 조국 전 장관께서는 지금 대통령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과거에 그렇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렇게 한다면 특히 대통령께서 지금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 나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마음으로 뭘 좀 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예. 국내에서 저렇게 스피커를 가동한다면 이것은 좀 정치적으로 좀 도의에서 한참 어긋난 거다. 예.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청와대에도 계셨는데 좀 그런 것을 아실 만한 분이 왜 저렇게 지금 나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이제 말과요 또 행보를 보라고 했죠.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뭐 이른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3번 조윤신당입니다.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하든 조국 혁신당을 창당했던 그 초심 잊지 말고 우리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남 일정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를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저 마지막 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호남을 갑니다. 조국 전 대표가. 바로 이제 얘기가 해석이 지방선거 겨냥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아니라고 하지만 저 말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믿을 수 없죠. 지금 뭐 굳이 급할 게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폭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가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미 세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한 3% 정도 안팎이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고 그만큼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어요. 예. 그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쪼그라든 살림을 키우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너무 조급해 보이고 또 조국 전 장관이 그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 정치 인사였는데 예. 조금은 가벼워 보인다. 그래서 조금은 뭐 최소 1, 2주만이라도 좀 자숙의 시간을 갖고 움직였더라고 한다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빠르다? 너무 빠른 거고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쳐서 사면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감사한 마음이라든가 또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 1, 2주 정도는 자숙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빨라도 너무 빨라서 네. 오히려 저는 역효과 같고요. 저는 또 그 부분도 좀 특이하게 봤어요. 바로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지방선거를 나가든 보궐선거를 나가든 정치적인 선택을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나오자마자 자신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재명 대통령에 좀 부담이 되죠. 사면을 해줬는데 어느 정도 좀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사면 반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렇게 광폭 행보를 하니까 그 부담감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얹고 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한 좀 마이너스는 예. 조국 전 장관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요? 두 분 다 안 좋게 보시네요. 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민주당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을 비판한다거나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때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여러 개 바뀌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강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도에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민주당에 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면 더 국민의힘을 때리고 더 진보인 것처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중도와 보수를 통해서 통합으로 간다고 했더니 그럼 빈자리는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하는 좀 그런 전략이어서 저는 이런 전략들, 특히 아까 2030이 극우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건 좀 갈라치기 전략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거 비판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잘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 지지 세력만큼은 확실하게 메운다는 것이니까 이 3%를 최소한 10% 정도로 올려줘야지 민주당과의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 구도 관계 그리고 내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12월까지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어요. 문 전 대통령도 사면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당연한 행보라고 보이지만 가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생일 잔치도 해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야말로 극진한 환대를 한 장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여서 가고 뭐 진보 진영 인사들 많이 가긴 합니다만 이 장면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좀 뭐라고 해석하세요? 결국에는 지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비교하면 작은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분들은 이제 저렇게 사진에서 저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큰 집이다.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은 집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큰 집인데 원래 주주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큰 집인데 그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결국엔 작은 집이 큰 집을 대체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정통성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그 적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적통성을 잇는 적자는 바로 조국이다.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보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저게 사실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주셨으면 사면하자마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취지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저런 행보를 하면 안 되죠. 그런 행보를 하고 뭐 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면 복권된 사람의 자세인데 지금은 뭐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다시피 작은 집이 큰 집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 분들도 굉장히 분개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호남 분들도 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결국에는 진보 진영의 분열 책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국 전 장관께서 좀 교수도 하셨고 그리고 청와대도 계셨던 분인 것 같으면 조금 저런 행보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것이 개인으로 봐서나 그리고 당으로 봐서는 좋은데 그리고 좀 조국혁신당의 그 조국 전 장관께서 좀 간과하시는 것은 지금 입시 부정 그런 혐의로 지금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2030들에게도 굉장히 좀 감정 상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자숙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비판적이어서 얼른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왕지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을 향한 견제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입니다. 이승훈 부회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근거가 그러면 호남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이 약진할 수 있는. 그럼 호남의 민심은 또다시 혁신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호남에 자주 간다고 호남이 펴주는 건 아니잖아요. 호남 분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또 호남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에 힘 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호남의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게 분열보다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 예.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르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이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정부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저렇게 호남을 뭐 간다라고 해서 예. 지금 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저렇게 광폭행보를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좀 사면시켜줬으면 조금이라도 좀 자제하다가 예. 그래서 움직였더라면 그래 조국 혁신당도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할 건데 지금은 약간 이제 배신 같네 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국 전 대표 뜻대로 그렇게 호남 민심을 쉽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도 뭐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전당대회 기간에.